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엉치원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4월 4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는 월요일 저녁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낮이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화난 그런 상태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시만 넘어가도 약간 조금 이제 그 어둠이 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4월이 됐고요. 어쨌든 봄이 왔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주식시장에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무료 방송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도 컨디션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황 그리고 또 이슈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동안 2020년, 2021년 이렇게 수익률이 괜찮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은 현재 저는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1개월에 50만원이고요 3개월 결제하시면 10% 할인이 됩니다. 전화상으로 문의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위주로 주로 추천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 전용 게시판 장중에 문자 메시지로 계속 전달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도 충분히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육적인 부분까지 같이 또 녹화를 해서 전달을 하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홈페이지 보여드릴까요? 지금 4월 1일부터 단기요금제가 부활이 됐어요. 그동안은 단기요금제가 없었는데 일단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상품에 대해서만 단기요금제가 실시가 됩니다. 향후에 어떤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되면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요금제는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제를 하시는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에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기존의 순서대로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자, 오늘 장은 상승했죠. 코스피도 상승하고요. 코스닥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의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약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초반에 약세를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뒤집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초반에 약했었던 건 해외 증시의 영향이 있어요. 선물입니다. 해외 증시, 해외 선물, 미국 선물이죠. 미국 선물이 약했었거든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했는데 장중에 미국 선물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흐름에 맞게 수급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선물 쪽에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선물 쪽에서 미국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개인들은 초반에는 매수를 하면서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10시 전에 17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게 4천억, 5천억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쭉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줬던 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건 미국 선물의 영향이 컸죠. 결국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꿨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수급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항상 개인의 수급을 신경을 써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런데 역시 이제는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이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래서 뭐 굉장히 그 크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중기 장기적인 흐름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꺾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걸 좀 확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악재가 워낙 많았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이 흐름이 조금 바뀌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시장에 이미 충분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대형주 한번 보시죠.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소형주가 굉장히 좋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중형주,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 결국 개별주들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개별주 쪽으로 단기 매매가 조금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길게 보면은 우량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가는 종목은 가고 또 안 가는 종목은 안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량주 쪽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을 고르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괜찮은 흐름 속에서도 이게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간다고 하면은 게임주들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직전에 강하게 튀어 올랐었던 10월 이전의 그 지수대로 거의 비슷하게 왔죠. 그래서 게임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어쨌든 코로나와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괜찮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지수는 반등 흐름을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뭐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오늘 또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 흐름을 유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종목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앞으로도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쪽에 보면 아모레퍼시픽부터 잉글우드랩까지 굉장히 그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종목들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순환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괜찮죠. 원전 관련주들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두산중공업부터 뭐 조강 IL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전주들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니까 로봇은 이미 좀 많이 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언제든지 또 접근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흐름은 역시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종목은 화장품, 로봇, 원전 뭐 이 정도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인데요. 이슈는 오늘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관련한 이슈인데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
올림픽 기간에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사용하는 시를 10개 시로 확대를 한다, 뭐 그런 이슈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축통화라고 하면은 역시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통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달러죠. 달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엔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과거에는 이제 파운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위안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게 1% 정도밖에 안 돼요. 기축통화라고 할 수가 없죠. 역시 달러의 그 어떤 위상은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런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중국이 역시 그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GDP 규모가 중국이 미국의 70% 정도까지 이제 따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그 방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앞으로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80년대 프라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의 경제가 성장이 되면서 미국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만만하게 봤었는데, 어쨌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또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특징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그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고, 최근에는 군사력을 키우면서 뭐 미국의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게 역시 그 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 통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무역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전체 국채의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은 달러라는 게 연준에서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 쪽에서 앞서가면서 어떤 그 기축통화의 위치를 좀 위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뭐 주식시장도 회사가 원하면은 매매를 정지시켜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믿음을 주기가 힘들고요. 기축통화가 되기는 사실상 힘들 거라고 봅니다. 역시 공산국가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경제력으로 뭐 많이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국은 그동안 꾸준히 그 지원의 위치를 계속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등이 그 턱밑까지 추격하는 걸 허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또 방향을 바꿀지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중국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 사태인데요. 코로나 흐름이 추이가 계속 나아지고 있죠. 뭐 50만 명, 60만 명 나오다가 오늘은 10만 명대가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주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쨌든 정점을 찍었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점 부근까지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대로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살짝 유행을 하다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확진자 수가,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다 이제 백신, 그리고 확진 받고 나서 항체 형성이 되는 분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계속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역시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와 반대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쪽에 공략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은 유무료 추천주 정리인데요. 일단 무료 추천주 한번 보실까요?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14,000원 1차 매수가 됐기 때문에 14,000원, 13,300원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기준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5% 보시고 수익은 20% 이상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국영GNM은 매수가가 안 왔어요. 1650원 1차 매수하자고 했는데 가격이 오지 않습니다. 안 올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혹시라도 갑자기 좀 급락하는 경우가 온다고 하면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1650원, 1570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센스는 매수가 됐죠. 17,000원 1차 매수, 그리고 16,200원 2차 매수, 분할 매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손절 5%만 보시고 수익은 2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정보공학은 5,100원 매수가 됐어요. 이건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100원 다시 오면은 매도하고, 아니면은 20% 이상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추천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 종목이 약간 아쉬워요. 누보 같은 경우에는 3,120원에 제가 유료 회원들에게 매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날 20%가 넘게 왔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종가에 매도를 시켰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윗꼬리가 달리고, 또 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도를 시켰는데, 다음날 일단은 더 갔어요. 그래서 한 30% 정도까지 갔었는데, 원래는 3,900원 매도 그 전략을 했는데 가격이 안 왔었거든요, 전날은. 근데 이날은 왔어요. 좀 상당히 아쉽고요. 다만 뭐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13% 정도 수익 매도 했습니다. 아쉽더라도 괜찮은 그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 매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추천을 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활용들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인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일단은 섹터를 화장품, 그리고 원전, 로봇 뭐 이 정도로 좀 좁혀서 보셔도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고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화장품주 중에 하나를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른 종목은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요일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국 기업이죠. 홍콩 소재 기업인데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조정을 받아주면은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가는 1,450원 그리고 1,400원 분할 매수하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보시고 수익은 20% 이상. 뭐 흐름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겠죠. 워낙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중국 기업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대로만 잘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을 추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급등하고 나서 추천을 했었는데 가격이 안 왔어요.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가 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아쉽고요. 그냥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좋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잘 골라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순서가 다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4월이네요. 4월 참 그 따뜻한 계절인데 주식시장에도 좋은 그런 홍풍이 불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또 그리고 이제 또 확진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시기 잘 견디셔가지고 또 나중에 더 그 편안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